방금 소개받은 모형인데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이언맨일까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언맨의 가장 큰 에너지가 이 가슴에 있는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는데 이게 핵융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릴 때 잘할 때는 이런 아이언맨이 아니라 좀 더 조잡한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아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꿈을 키워가지고 제가 이 전공을 하게 됐어요.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이 아이언맨이라는 뭐 이런 영화 SF가 오히려 우리의 과학을 이끌어간다고 생각도 들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들을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버거롭지만 따로따로 플레이 할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잘하는 동영상 어떤 장면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이언맨으로 변신해가는 과정. 여기서 가장 이런 장만했으면 좋겠죠? 자, 그래라. 이런 바로 환하게 타오르는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인데요. 통제가 안 돼서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과연 순서를 앞에 처음 소개할 때도 영어로 쫙 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정도 영어는 다 잘하는 걸로 아마 여기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히 이 순서를 너무나 잘하는 육과 지금 입각해서 첫 번째는 와, 도대체 뭐야? 왜 갑자기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핵융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아주 쉽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왜 하필 또 이거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마지막 항상 질문이 나오죠. 언제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질문을 아마 질문을 생각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핵융합이 뭘까? 그런데 방금 이제 영화에서 보여줬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언맨 이 영화를 열심히 본 학생들은 그 과정 중에 이걸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못 봤죠, 대부분. 그냥 재밌는 거 날아다니는 것만 봤었으니까. 요게 외국에 있는 핵융합 장치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핵융합 장치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가슴에 박아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 속에는 아크 리액터라고 표현을 해요. 최근 재밌게도 이제 미국의 MIT라는 대학교 알죠? 모르는 데 있어요? 다 알죠? 거기서도 이 핵융합장치 최근 다음 걸 짓는다고 해서 이름 사서 아크라고도 이름을 지어서 장치를 또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작게 만약에 우리가 가슴에 달고 다닐 수 있다면 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내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영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 본 사람 있어요? 스파이더맨? 참 모범적인 학생이라 좋은 부모님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여기서도 여러 시리즈가 있지만 중간에 이 뒤에다가 문어다리 같은 로봇 팔을 가지고 있던 옥토퍼스 물리학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핵융합하는 요 트리튬이라고 삼중수소를 만드는데 이거를 막 제어하는데 이게 나중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치 태양처럼 중력이 세져가지고 건물을 다 집어 먹어버리고 물에 빠져도 안 꺼지고 이런 또 뻥이 심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건 또 과장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흥미로운 외국 영화에서 핵융합이 소개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었지만 설국열차라는 게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죠. 본 사람? 그래도 SF 영화는 열심히 챙겨보는 좋은 부모님, 잘 챙겨주시는 부모님 만난 건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 설국열차에서도 과연 무슨 핵융합이 나오냐고 할 때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엔진룸이 나와요. 그래서 엔진룸 보면 이렇게 거대한 엔진룸이 나오는데 이 기차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삥 돌고 그걸 1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영화에서는 스면 죽는데요. 하여튼 17년 끝까지 달릴 수 있으려면 그만한 연료를 석탄이나 전기를 싣고 갈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나중에 차세대 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융합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영화 제작자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그런 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영화가 이제 약간 11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걸 학생들 안 봤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2013년에 나왔다가 그 다음 영화가 너무 흥행기 영화가 나와가지고 빨리 불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는 그 배우 아는 얼굴 있어요? 김옥빈, 그 다음에 최다니엘, 다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 그래서 박보검 이런 애는 알겠지만,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직접 여기서 저희 연구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런 핵융합 장치가 바로 타임머신의 큰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이게 11시로 하루 뒤로 이동하는 이런 영화인데 하여튼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융합이라고 했는데 핵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통 단어는 C라는 뜻인데 우리 핵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죠? 핵폭탄! 그쵸? 우리는 이제 이 핵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하더라도 뭐 핵심 뭐 발췌, 핵심 요약한 거 지구 내부 그렇지, 지구 내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핵인데 어쩌다 보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무서운. 여튼 우리가 이 핵이라는 것은 씨앗, 잘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아톰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톰, 에이톰. 이 뜻은 톰이라는 것가 잘라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갤 수 없다. 옛날 과학자들은 우주 모든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있을 때 그거를 아톰 원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도 더 쪼개죠. 그렇지. 더 쪼개고 저쪽에서 이제 소립자까지 쪼개고 또 그 과거 이제 우주의 근원까지 따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쪼개기 시작을 했죠. 제일 먼저 쪼개는 게 뭘까요? 남성자 어느 학생? 몇 학년이야? 고등학생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고등학생 있어요? 분발하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핵을 쪼개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라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해서 먼저 2차 세계대전을 끝나게 했던 원인인데 또 우라늄을 둘로 딱 쪼개면 무게가 줄어들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 거 가지고 가장 간단한 방정식 하나 세워가지고 일약 인기 스타가 된 노인네가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도 나오고 하여튼 참 좋은 어떤 그런 과학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이 이제 반대로 쪼개는 것 말고 붙일 수는 없을까? 앞에 우라늄 같은 굉장히 무거운 거라서 쪼개기 쉬운데 이제는 가벼운 거 두 개를 붙일 수 없을까라고 나온 거가 가장 우주에서 가벼운 게 수소예요. 수소 두 종류를 합해가지고 헬륨 가스, 아주 우리가 잘 놀이공원에서 늘 갖고 도는 헬륨 가스를 만들려면 여기서도 또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라늄보다.
그래서 같은 질량을 할 때는 우라늄보다 원자력보다 4배 정도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벼우면서 에너지를 많이 나온다면 이걸 무기로 쓰면 더 가볍게 더 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옆 동네에 계신 김모은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가볍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실을 때 무게가 가벼우니까 쉽게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연구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때는 했다고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겠죠. 자, 또 동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할 때 가장 이 본이 샘플로 삼고 있는 게 바로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이 우리는 태양을 보면 오늘도 이글이글 태양 참 조용하고 늘 동그랗고 환하고 몇 년 살았대요. 지금부터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이렇게 조용한 게 아니라 항상 이글거리고 분노에 차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핵발은 과하게 날 때마다 쏟아져 올라가다가 여전히 다시 붙잡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이 태양을 과연 지구에 우리가 다시 실현할 수는 없을까? 자, 그리고 태양이라는 그 태양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핵융합 에너지 뭉치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우주를 있게 하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의 가장 큰 요즘 문제는 전기는 우리가 갈수록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아직까지도 많은 연료는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점차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죠. 첫째는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어떨 때는 여름에는 요즘은 기후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여름에 원하지 않게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평상시 태풍이 일지 않는 지역에 태풍이 몰려오거나, 그 동시에 이제는 다행히도 오늘은 굉장히 맑아요. 좋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또 제 나이 되면 이제는 미세먼지 없는 날이라는 게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의사들이 열심히 늘어났더니 대기오염 때문에 수명이 다시 줄어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비참하죠. 그게 많은 부분들이 바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에너지를 개발하되 제일 중요시한 것은 전기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이고 안전하고, 또 어떤 나라에만 중동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자원을 덮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에너지 이야기 들어봤죠? 신재생 에너지, 뭐 환경 오염이 없다고 하는데 풍력, 수력, 태양전지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구름이 끼면 전기가 안 나오고, 가뭄이 들면 전기가 안 나와.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 다음 원자력과 쌍둥이면서도 전혀 다른 핵융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핵융합이냐? 자,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이제 갤럭시, 우리 우주인데 이 은하계, 그 중에 여기 점이 있는 게 태양이에요. 또는 태양을 봤지만 이 은하계 전체가 바로 무슨 에너지냐? 다 핵융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는 다른 건 에너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핵융합만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장 우주 자연스러운 에너지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하다 좀 소개하겠지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무한하고 또한 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에너지다.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아직은 좋은 거는 그만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 물 속에 있는 이 40m 생수 속에 있는 이 중수소 약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하나에 들어있는 리튬만 잘 완전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 가정에 8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온다. 굉장히 좋죠. 마치 꼭 약장사 같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이고 다만 이걸 현실화시키는 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자, 왜? 뭐가 어렵길래? 이 그림은 뭐겠어요? 태양이에요? 성게 안에. 자, 태양을 지구에다가 만들어보자. 이게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인공태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핵융합 연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 태양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태양은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썩은 귤이라고 하던데 태양입니다. 태양에는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뜨거운 압력으로 바꿔서 밀어요. 풍선을 뜨겁게 가열하고 밀듯이. 근데 그걸 다시 붙잡는 게 중력으로 붙잡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힘이 밸런싱이 있어서 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십억 년 동안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에서 수소가 결합해서 또 헬륨 만들어주고 점차 몇 단계 걸친 마지막엔 무슨 원조가 되는지 아세요? 좀 더 무겁고 좀 더 무겁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철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딱 식는데, 하여튼 그 과정 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핵과 핵을 조금 전에 붙인다고 했는데 안 붙어요. 왜? 마치 여기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쭉 밀어붙이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넘어가면 되게 탁 달라붙어서 수렁에 빠지듯이, 그래서 이런 많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걸 넘기는 게 가장 힘든데, 마치 똑같이 여기 골프 치는 학생이 있어요. 아주 미래 촉망되는.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약간 언덕을 툭 치면 힘이 없으면 안 넘어가죠. 얼마나 더 이상 치면 또록 들어가는 꼬리만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지 얘가 붙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약 온도로 했더니 1억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1억 도라는 게 많이 들릴 건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고안을 해본 거죠, 사람들이. 첫 번째는 그러면 원자폭탄을 빵 터뜨리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그걸로 누르자. 두 번째는 망치로 때려보자. 세 번째는 레이저로 쏴보자. 높은 자기장 걸어보자. 이런 방법을 다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게 뭐가요? 이런 건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요게 수소폭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대한 버섯구름, 이 원자폭탄보다 더 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 원자력이 터지면서 2차적으로 수소를 다시 압축해가지고 또다시 폭발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시험 만들어 놓기만 했지 한 번도 터뜨린 적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참 똑똑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그거 연구한다고 저한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에너지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보면 온도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그래서 기체에다가 온도를 올리고 다음에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그 다음에 그렇죠, 플라즈마를 이렇게 되면서, 이거 본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요 플라즈마는 온도가 높으면 동시에 속에 조금 전에 원자 속에 있는 전자하고 핵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걸면 전기에 따라서 막 따라 움직여요. 이건 그러면 뭔가 해볼만 하겠네라고 해서, 그러면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자기장을 딱 걸면 얘가 딱 붙잡혀요. 마치 자석 걸어놓고 여기 쇳가루 뿌리면 몇 개 선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도넛형으로 만들어 놓고 딱 붙잡아 놓고 못도망 해놓고 여기다 뜨겁게 가열하면 핵융합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개발한 거가 토카막이라는 러시아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데, 요게 지금 핵융합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요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핵융합 장치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에 지금 바로 연구단지, 바로 이 핵융합 연구소에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요게 지금 그동안 외국에서는 많은 핵융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래 발전소가 되려면 오랫동안 불을 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9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했던 케이스타라는 장치고, 지금 벌써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또 9년째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물론 번쩍하면 짧으면 1초, 물론 0.1초짜리도 있어요. 가장 길다고 하는 게 30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분을 넘게 70초. 계속 타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전소를 가는데 가장 핵심 기술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 요걸 속을 뒤집어 까보면 속에 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조금 전 자석을 세계 처음으로 초연도 자석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딱 잘라보면 여러 가닥이 있죠? 요 가닥 한 가닥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경 1mm가 안 돼요. 그 속에 여러 한 점점점 있는 거가 요거예요. 요게 초연도체예요. 약 이 한 가닥 속에 3,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닥을 쭉 이었더니, 케이스타에 들어간 장을 쭉 이어봤더니 달까지 갔다 와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거를 지금 국내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기술은 아니어서 다른 나라가 감히 시작을 못했는데, 한국도 하면서 대부분 뒤따라오고 있어요. 예쁜 언니가 나한테 동영상이 또 멈췄네. 자. 어디 갔을까요? 도와주세요.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에너지 잔액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 세계 핵융합 연구의 공동장치로 운영되는 케이스타는 수많은 국내 산업체 및 산학연의 인류 기술들이 융합된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3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생성, 영하 268도의 극저온 초전도 자석 운장, 그리고 고진공을 넘나드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케이스타,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핵융합 연구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를 핵융합 연구의 선도국으로 이끈 케이스타, 한국의 태양 케이스타를 통해 국가 핵융합 연구소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종 물리학 이론의 재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핵융합 발전소 건설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2012년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 태양이 열과 빛을 내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 연구를 위한 설비입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한데, 최근 케이스타가 태양 표면 온도보다 4배 높은 6천만 도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55초간 운행하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플라즈마 연속 운행은 핵융합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나머지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일단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전 세계가 같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국제 핵융합 발전호라고 해서 지금 방금 본 케이스타가 이만하다면 지금 짓고 있는 건 저 정도 크기예요. 지금은 프랑스 남부에서 짓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거는 요 터가 이렇게 되고 지금 한참 지어가고 있는데 이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거대한 전원기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해요. 이것도 미국에서 납품한다고 해서 한국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첫 번째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영상 마지막인데 볼까요? 시간이 알겠죠? 이거 보고 금방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프랑스 남부에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단체예요. 발전소. 그래서 이제 바닥을 공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케이스타 본 거하고는 규모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원 위에다가 장치 하나씩 채워져 갈 건데 그 사람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장치가 짓고 있는 여기 짓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25년까지 지어질 앞으로 10년이 남아있는데 자랑스러운 건 여기서 장치를 지을 때 우리나라가 케이스타를 지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치 지을 때 핵심 부품들을 다 우리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처음에는 한국 늦게 참여하니까 뭐 돈만 내라 아니면 저 주변에 것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국의 기술력, 특히 한국의 중공업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래서 주 핵심 부분들, 특히나 이걸 전체를 조립하는 것까지도 한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더 자랑스러운 거는 사람도 지금 이 장비 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건설의 총괄 책임자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케이스타를 처음 시작했던 분이고 여기 소장하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물론 행정적인 책임자는 프랑스 분인데 모든 건설 관련된 것을 다 결정하는 분은 한국 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 분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정책적인 결정하는 것도 지금은 한국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말이 한국이 잘하면 이 프로젝트를 살리는 거고 잘못하면 한국이 망하게 시킨다는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현재 케이스타가 한국에 있고 이 짓고 있는 이터 이 두 가지 기술이 접목된다고 하면 그 다음 거의 핵융합 발전소를 위한 거의 8분 응선 그때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어지는 발전소는 거의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넣어서 핵융합을 일으키고 그걸 또 나머지는 일반 발전소와 똑같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내겠죠.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핵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걸 접목해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앞에 말했던 그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그 태양 자체를 연구하려면 물리학적인 그런 감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좀 물리학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숙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장치를 짓고 운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전반적인 능력은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해요. 제네공학, 또 추전도,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기를 뽑아 쓰려고 하면 첨단 재료도 필요해요. 그래서 재료 쪽도 연구가 많이 필요해서 즉 물리학과 공학,
그 다음에 재료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적당 수준이 아니라 극한 수준까지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짧게 이거 마치기로 하고, 여튼 앞으로 핵융합의 에너지 완성을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